안녕하세요.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삼화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종목이라고 하면 삼화전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래량이 무려 215%가량 급증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 역시 228% 급등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력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렸을 때 계속해서 순환매 형식으로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다. AI발 후소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역시도 최근 들어서 4월 가량을 비교를 했을 때 가장 많은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체크를 해보면 최근 한 달 동안의 연기금의 강한 매집세가 들어와 주었고, 그리고 이 기관과 금융투자 보험 투신 모두 매집세가 좀 강하게 나와준 상황입니다.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사모펀드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49인 이하 소수 집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소수 집단에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과연 사모펀드는 언제 매집세를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을 견인을 할 수 있을지 금일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일 같은 경우에 이 오후 2시 기준으로 연기금도 소폭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현재 한 달 동안의 매집세와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볼 수 있습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물량 자체를 매도를 10분의 1이 아니죠, 거의. 1%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가량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 수급적인 측면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갔는데 결국에는 삼화전기도 이 다른 전력 관련된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 구리 가격에 따라서 이 주가 역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리에 대한 동향까지 파악해보고 이 마지막으로는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금일 관련된 이슈가 나와줬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확장 기대감에 따라서 이 삼화전기도 이 주가가 급등한 현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온전선이나 대원전선, LS 일렉트릭 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이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순환매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삼화전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이 동반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적인 부분도 함께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화전기의 현재 실적의 흐름세를 보게 되면 일단은 23년 같은 경우에는 24년과 비교해서 이 매출액이 조금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컨센서스 자체가 잘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모두 주가에 반영 중인 상태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3년 12월과 비교해서 24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거의 3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년까지 영업이익이 강한 상승 모습을 보여줄 전망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니까 EPS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무려 23년과 24년 비교를 해보면 거의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EPS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BPS도 이 성장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재무 구조가 조금 탄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실적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황적인 측면이나 수급적인 측면 또 테마성 이슈가 존재하는 그런 국면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화전기가 딱 들어맞은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구리 가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삼화전기도 함께 살펴보게 되면 이 파란색 선이 구리 가격이고 또 보라색 선이 삼화전기의 주가입니다. 파란색 선이 하락할 때 보라색 선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파란색 선이 이 상승할 때 보라색 선도 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리 가격과 이 주가 자체가 비례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는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AI 때문에 관련된 수급을 조금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 상승 모멘텀보다 조금 더 강한 이 상승의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앞으로 이 구리에 대한 가격 방향성에 따라서 이 삼화전기 주가의 방향성도 정해질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 순간이었는데 현재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우선은 이 구리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전선주에 대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제조업 지표를 살펴보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준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예측치가 48.5고 실제가 이제 50이란 수치를 기록을 해 주었는데 그만큼 수요가 탄탄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은 모습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면서 구리 가격 역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뭐 기업 경기 실사 지수나 미국 소매 판매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모두 상향된 모습을 나타내 주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 역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공급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리에 대한 이 글로벌 공급 차질 우려가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지만 뭐 칠레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공급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단기적인 가격 급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적인 측면이 아직까지 견조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리 가격에 대한 전망 역시 25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된다면 이 부분이 바로 이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중동 아시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다양한 전력 종목들이 해외 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국내보다도 해외에서 전력 이용량이 상승할 전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역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인도네시아랑 베트남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게 되면 모두 GDP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아시아 지역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중동아시아 지역이 미래에서 국내보다도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GDP 성장률이 상승하면 전력 수요량도 증가를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혜택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핵심은 뭐 그렇습니다. AI가 계속해서 산업적인 트렌드가 바뀔 때 AI로 바뀔 때 구리는 핵심 원자재이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화전기 현재 주가의 흐름세도 보게 되면 아까 초반부에 좀 설명을 드렸지만 24년 들어서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일단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영업이익이 강하게 상승을 해 주었죠. EPS도 그에 따라서 강한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방 산업인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대, 자, 이 부분이 바로 실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죠. 그래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도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흐름세를 봤을 때 계속해서 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구간은 사실 무한하다라고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지지율 싸움을 할 확률이 높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바이든과 트럼프의 공통 정책안 자체가 이 원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당연히 전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핵심 산업 자체가 전력이기 때문에 이 정책안을 부각할 때 관련된 종목으로 다시 한번 이슈를 받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세가 계속해서 가시화가 되면 될수록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구리 가격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상승 모멘텀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게 되면 제가 아쉬웠던 점이 바로 사모펀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 자체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정치적인 구간과 맞물리면서 사모펀드의 매집세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현재 연기금이 한 달 동안 매집한 물량만 또 들어와 준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적인 흐름세를 보더라도 사실 현재 구간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는 구간입니다. 24년 3 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조정폭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세를 봤을 때 일봉으로 봤을 때는 모두 이 5일선 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적인 구간에서 5일선을 이탈을 하는지, 자, 이 부분이 이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5일선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추가적인 이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다뤄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저와 계속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